제가 며칠 전에 비행기를 좀 탈 일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승무원께서 원장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또 알아봐 주실 줄 몰랐거든요. 아, 기내에서의 피부관리법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사실 비행기를 저도 많이 타고 다니고요. 그다음에 사실 건조한 건 정말 건조하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상에 있을 때 비행기 안에 있는 기압은 우리 흔히 말하는 1기압 760mmHg 있거든요. 근데 비행기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압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럼 기내에 있는 기압이 1기압으로 유지가 되면 사실 비행기 안에 있는 기압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밖에 있는 기압과 비슷하게 맞추게끔 하기 위해서 보통 한 610mmHg 정도로 기압이 되게 낮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행기는 아무래도 밀폐된 공간이죠. 이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가 계속 순환을 해야 되는 과정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기압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그러면 이 기압의 차이가 발생하는 공기를 압축을 해서 다시 가열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내에 있는 공기는 매우 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비행기마다 규정이 거의 비슷한 걸로 아는데요. 보통 실내 온도는 23도에서 25도 정도. 그러니까 약간 처음에 약간 덥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나중에 좀 있으면 서늘한 느낌 좀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런 온도고요. 이 습도가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할 때 가장 좋은 습도가 40에서 60%의 습도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은데, 비행기 안에서의 습도는요 25% 이하예요. 즉 상당히 낮은 습도로 유지가 되는 거죠. 보통 사막에서의 습도가 15%에서 20% 정도니까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단기간 비행, 즉 우리가 1시간, 2시간 타는 비행의 경우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4-5시간 이상 넘게 장기간, 장거리를 타는 경우에는 이런 오랜 기간 동안 피부가 건조한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기 때문에 피부가 되게 당기거나 민감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불편한 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내에서의 피부관리법은 전부 보습에 거의 대부분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내에 들어갈 때 물도 마음껏 갖고 들어갈 수도 없고요.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품이 제한돼 있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가장 간단히 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보통 비행기를 탈 때 여성분들의 경우 메이크업을 너무 진하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장거리 비행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음식을 먹고 자고 이런 과정들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메이크업을 했더라면 이거를 지워야 되는 과정이 생기게 되는데 지우기가 쉽지 않아요. 기내에 있는 물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물론 관리를 잘 하고는 있겠지만 안 좋다는 이야기들도 간혹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안전하게 믿고 그 물을 사용할 수만은 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클렌징 하는데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중에 오일 미스트가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이 오일 미스트를 얼굴에 조금 뿌리고 난 뒤에, 그러면 이 오일 미스트가 물과 오일이 피부에 닿으면서 기름은 기름대로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불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 불려주는 역할을 한 다음에 흔히 닦아내는 토너라고 하죠. 토너를 이용해서 닦는 방법을 이용해서 클렌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클렌징 워터를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되게 좋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클렌징 워터는 말이 워터고 실질적으로 되게 순해 보이지만 안에는 강한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고 난 이후에 그걸 닦아내지 않고 피부 상태에 그대로 두게 되면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지거나 민감해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클렌징 워터를 사용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반드시 2차 사용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비행기 내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오일 미스트를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메이크업이나 클렌징을 위한 목적으로 약간 불린 다음에 토너를 닦아내면서 정리해서 각질 정리도 해주면서 이런 노폐물이나 그 다음에 메이크업을 지우는 방법을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내에서 간단하게
보습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마스크팩인 것 같아요. 마스크팩 일단 있으면 실질적으로 보습에 되게 도움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또 건조해진 환경을 좀 더 이제 수분을 채워줄 수 있는 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고 나면 이제 로션이나 크림, 그다음에 오일 제품을 바르는데 주로 보통 크림이나 오일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쓰고 있는 크림은 이거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니고 제가 쓰고 있는 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오일입니다. 충분하게 마스크팩을 내고 너무 또 오랫동안 마스크팩을 하게 되면요, 기내에 있는 부분이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분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마르기 전에 마스크팩을 떼는 게 좋고, 흡수를 시킨 다음에는 크림이나 그 다음에 오일과 같은 단계를 그 다음에 써줘야 팩을 하고 난 뒤에 남아있던 성분들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게끔 막아주는 거니까 뒤에는 크림이나 오일과 같이 밀폐력이 좋은 제품들을 사용을 하시면서 피부에 있던 수분들이 공기 중에 날아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건조하니까요, 물을 많이 마시긴 하셔야죠. 근데 우리 비행기 타면 또 어때요? 비행기 타면 뭐 술도 나오고 음료수도 나오고 커피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걸 또 주문해서 시키기도 하죠. 알코올이나 탄산음료나 커피 같은 경우는요, 마실 때는 모르겠지만 마시고 나면 이뇨작용을 통해서 탈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 상태가 상당히 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3시간이 넘어가게 되면서 피부가 상당히 건조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러한 건조하게 만들어준 요인들을 줄여주는 게 좋고요.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이나 그냥 아니면 시원한 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런 걸 섭취를 함으로 인해서 보습을 해주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보습을 또 한다고 했을 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피부가 건조하다고 미스트를 이렇게 뿌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미스트를 뿌리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거기서 끝나시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가뜩이나 우리가 기내에 있는 공기는 되게 건조한 상태고요, 내가 미스트를 뿌려가지고 피부에다가 수분을 넣어준다고 뿌렸는데 막상 뿌리고 난 뒤에 그 수분은 어떻게 다시 건조한 환경 때문에 증발하죠. 증발하면 오히려 내 피부에 있던 수분을 오히려 가져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미스트를 쓰신다면 꼭 로션, 크림, 오일 뭐 그 뒤에 어떤 단계를 써도 좋지만은 기본적으로 한 번 더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것도 번거롭단 말이죠. 자, 그래서 보통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오일 미스트입니다. 이 오일 미스트는 미스트 수분도 있지만 안에 오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뿌렸을 때 물을 보충을 해주기도 하면서 그 물이 못 날아가게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거기에 내가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싶다고 한다면 페이스 오일이 있죠. 오일을 하나 가지고 가셔서 몇 방울 떨어뜨려서 한 번 더 발라주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기내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논문 역시 엄청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내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사실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 회의감이 좀 있긴 하지만 기장이라든지 승무원들의 경우에는 비행을 하면서 창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자외선의 노출로 인해서 피부 암의 발생 위험이 정상인에 비해서 2배가 높더라고 하는 미국 연방항공청이나 다른 이런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테스트하고 결과했던 보고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능 때문이다, 아니면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외선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내에 있을 때 보면요, 기내에 있는 창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자외선 양이 자외선 B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차단됩니다. 자, 우리 기내에 있는 이 창이요, 옛날에는 유리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창의 두께가 뭐 1cm 이상 되기 때문에 매우 두꺼운 플라스틱 창이 몇 겹으로 쌓여 있어서 자외선이 들어오는 양은 기본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UVB의 경우에는 소량 거의 대부분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UVA의 경우에는 조금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유리로 만든 창의 경우에는 약 40% 정도는 통과하더라라고는 하고 있지만 요즘 만든 폴리카보네이트 역시 거의 대부분 차단을 하긴 하지만 사실 좀 들어오긴 한다. 그래서 5% 정도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승객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자외선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우려스럽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면 창가 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의 경우는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선크림을 사용하는 정도만큼은 사용을 하시고 탑승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자외선 차단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필수는 아니다. 하지만 또 너무 또 우려할 수는 아니지만 또 들어오지 않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자외선 차단에 대한 그런 기준 그리고 본인이 그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차단제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를 많이 하기보다는 실제로 이런 환경에 노출될 때 기본에 충실하는 게 피부를 외부의 좋지 않은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